안녕하세요, 행주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고민박사, 곰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렇다면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까?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은 또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뭉뚱그려서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스트레스라는 부분은 참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저도 쓰고 여러분들도 쓰고 여러분들도 하루에도 몇 번 또 그런 스트레스와 관련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처음에 신환으로 오셨을 때 제가 좀 어떤 걸 좀 도와드릴까요? 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꽤 많은 분들이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 한번 와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또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어떤 감정적인 반응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감정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복잡한 어떤 머리, 복잡한 두뇌, 이런 어떤 진짜 생각이 끊이질 않는다. 안 좋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다. 계속 여러 가지 걱정들이 계속 떠오른다. 또는 어떤 긴장으로 인해서, 왜냐면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휘둘릴 때에 우리 몸은 릴렉스가 될 수가 없죠. 항상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쫙 분비가 돼갖고 우리 몸이 이렇게 쫙 예민한 모드가 되니까 그런 긴장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근육통이라든지 또는 어떤 내부 장기 여러 가지 증상들로, 요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 그런 스트레스가 어떻게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느냐, 요 영상에서도 제가 자세히 다뤄놨지만 그런 증상들로 오시게 되죠.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시냐고 여쭤볼 때 제일 많은 게 어른들이면 직장일 거고, 또 젊은 청년들이면 학업일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직장이 없는 게 또 스트레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지금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게 또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 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좀 괴로운 느낌을 받는다라는 걸 스트레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좁은 의미의 스트레스예요. 내가 인식하는 부분이죠. 내가 인식하는 부분. 이런 내가 인식하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사실 얼마든지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어요. 늘었다 줄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간혹가다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괴로워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려고 그냥 내 몸을 그냥 빡세게 굴려봤다. 어떤 분들은 생산직으로 일부러 가서 근무 시간을 많이 해가면서 그냥 정신없이 아무 생각 안 들게, 아무 감정 못 느끼게 그냥 하루를 그냥 일만 하는데 집중하다가 그냥 집에 와서는 딱 골아떨어지게 그렇게 해갖고서는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려고.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조언을 해주는 주변의 사람들도 많아요. 너는 생각이 너무 편해서 그런 거라고. 저기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그런 스트레스 받을 것 같냐고. 걔네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거 안 받는다고. 너도 그러니까 바쁘게 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들 듣죠.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그러면은 실천을 했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졌으니까 병원에 올 일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그렇게 했는데 결국 병원에 와요. 왜? 잠깐은 마치 우리가 술을 마시면 취해서 현실을 도피할 수 있듯이 잠깐은 내가 가진 스트레스라는 것을 인식을 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내가 그거를 안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 스트레스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머릿속에서 잡생각할 시간도 없어. 그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라인이 밀려가니까. 그러면은 모던 타임스처럼 계속 일하는 것만 신경 쓰고 또 몸 힘들고 이러니까 집에 가면 탁 자고.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렇게 몸이 힘든데도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럼 더 힘들죠, 낮에. 점점 능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했던 그 바쁜 내 스트레스를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그 방법에 결국은 실패를 하고 결국 병원에 오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인식하는 어떤 이런 스트레스를 다른 행동으로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인식을 줄이는 거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식하는 정도를 줄이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안 본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는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이를 먹어서 근육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몸뚱이는 오히려 더 뚱뚱해지고 커졌는데 근육은 줄어드니 옛날하고 똑같이 움직이면 몸이 안 힘들겠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움직이려고 욕심을 내고 무리를 하면 근육통이 생기겠죠. 왜? 근육은 줄어들었는데 몸의 크기는 그대로니 이 몸을 움직이는 근육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프기 싫은데 여기저기 아프고, 또 오래 썼으니까 관절들이 고장나고, 혈압이나 당을 조절하는 것도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더 어렵고, 물론 요즘은 이제 뭐 당으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간식들 때문에 젊은 분들마저도 이런 뭐 당이나 혈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왜냐면 그건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가 몸에 가해진 거니까요. 제가 여기서도 말했지만은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감정들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게 되면 이렇게 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역시 스트레스예요. 왜? 몸은 노쇠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심장도 뛰게 해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혈당도 조절해야 되고,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그런 내과적인 상황들을 조절하는데 우리가 다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스트레스예요. 제가 여기를 탁 치죠? 그러면 여기는 바로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여기엔 탁 치고, 강도에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혈관들이 움직일 거고, 또 여기에 어떤 또 염증 반응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염증 반응들을 또 해소하는데 우리 몸에 또 회복하는 기능이 필요해질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자세를 오래 취하고 있다, 계속 앉아 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눌리는 부위에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고, 계속 눌려 있으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몸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거 안 되면 이제 욕창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 몸은 계속 우리 몸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건 자율주행 기능처럼 자율적으로 되는 거니까 실제로 자율신경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 자율신경이 그러면은 어떤 것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냐? 우리 몸에 주어지는 스트레스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주어지는.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내가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죠. 특히 젊으신 분들은 몸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것에 대해서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전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몸이 지금 너무 좋아. 건강이 넘쳐. 물론 이제 요즘은 20대들이 아이고 20대 같지 않게 옛날에 어떤 30대나 40대처럼 막 골골하고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운동은 적게 하고 계속 앉아있는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좀 옛날에 비해서는 몸 신체적으로 좀 약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젊은 분들도 몸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으신데 그런 것들도 다 스트레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가 정말 심하지 않는 한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과 인식하지 않는 부분이 다 스트레스고, 우리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 잘 때까지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밤에 잘 때조차도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계속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몸을 돌아뉘죠. 한쪽으로 계속 누워만 있으면 안 되니까. 팔도 저릴 수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꿈을 꾸면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깊은 잠에서는 신체적인 어떤 그런 기능들도 복구를 하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런 의미에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에는 수면이라는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 수면을 잘 취하는 게. 그리고 제가 루틴 만들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면을 규칙적으로 취하는 부분,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고, 그거를 내 몸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나는 요때부터 요때까지 수면을 취할 테니까 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 몸을 고쳐주렴.
또 우리 몸 입장에서도 주인이 언제 자고 언제 깨는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지 그 시간에 술이랑 먹고 하는 거지. 주인이 어떨 때는 뭐 안 자고 어떨 땐 자고 어떨 땐 깨 있고 어떨 땐 계속 자고 그러는데 뭐 주인 마음을 어떻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수면 모드에서 행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한 수면을 많이 취하시는 분들은 수면 장애에도 많이 휩싸이세요. 많이 걸립니다. 냉정히 말하면 자업자득이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직업들 중에는 또 그런 어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아요. 교대 근무라든지 밤에 일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도 무조건 뭐 이렇게 이게 그냥 최선입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걸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는 못해요. 왜냐면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스트레스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도 있고 우리가 인식하는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스트레스조차도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마음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식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트레스를 갖다가 인식도를 이렇게 줄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마치 녹물이 나오는 수도관에 수도꼭지를 잠그면 녹물이 덜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를 마치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다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얘기를 좀 해드린다면 결국 이렇게 인식을 줄이는 부분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인식을 줄였다고 해서 우리 몸에선 스트레스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여러 작용들,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고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우리 몸 각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각각에 영향을 미친 장기들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수리랑 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 자체를 줄여주는 건 아니거든. 그건 해야 돼요.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 그건 우리 몸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한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머리는 이 외교, 이 사회생활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을 갖다가 뒷전에 놓을 때가 많아요. 지금은 좀 참아야지, 지금은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뒷전에 놓을 때가 많은데, 결국 우리 몸을 계속 뒷전에 놓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 몸이 알아서 이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어 기능들, 보호자 기능들을 작동시키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를 진짜로 그냥 온전히 우리만 챙겨주는 건 우리 몸뚱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관리를 위해서 우리 몸한테 좋은 것도 먹이고 좋은 운동도 좀 적절히 시켜주고 휴식도 좀 적절히 좀 하게 해주고 우리 몸을 좀 그렇게 위해주는 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갖다가 최대한 줄이는 제일 좋은 비결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도 먹어야죠. 뭐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또 그런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어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또 우리 몸이 또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뭐 탕후루를 먹는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간다, 그럼 그 혈당 내리려고 인슐린 분비돼야 되고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어떤 좀 어떻게 보면 로딩,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하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좀 좋은 거를 먹게 해주고 또는 적절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 몸에 어떤 그런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관절이나 근육을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 운동도 해주고 쉬어도 주고, 결국 그 우리 몸을 갖다가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그게 뭐가 됐든 그 방법은 뭐 이미 다양하죠. 그 방법이 뭐가 됐든 그게 바로 스트레스 해결을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거기서만도 많이 줄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 감정이 움직이는 부분들이에요.
직장에서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다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도 어렵다든지, 또는 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겼다든지, 아픈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해결이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회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좌절감이나 불안감이나 분노나 우울감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그게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게 또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도 아까 인식을 줄이는 거는, 그거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시선을 돌리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효과일 뿐입니다. 그냥 그건 땜빵이에요. 땜빵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어느 일정 정도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는 조절을 해야 우리가 계속 조금씩의 여유를 갖고 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현명한 처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리적인 말도 하고 합리적인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양을 넘어섰을 때,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허덕허덕 될 때, 우리 몸의 배터리가 방전이 돼갖고 더 이상 이런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부분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 그때 우울증이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의 두 번째, 네 번째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우울증 편을 보시면 좀 더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을, 또 우리 몸을 또 어떻게 만드는지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가나 명상이나 참선도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인 게, 감정을 좀 가라앉혀 주잖아요. 그쵸?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의 스트레스라는 건 우리 감정을 힘들게 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항상 안정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쓰면서 우리 마음을 조절하든지, 그게 만약에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방법을 모르겠어, 그러면 항우울제도 똑같은 효과라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이 부분의 스트레스, 우리 어떤 신체적으로 받는 어떤 이런 스트레스들은, 그거는 지금 뭐 항우울제나 뭐 이런 약으로 해결되는, 정신과 약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건강에 좋은 걸 먹고, 우리가 적절하게 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운동을 시켜주고, 적절하게 휴식도 시켜주고, 잠도 항상 잘 자야 되고, 요런 부분은 이제, 물론 그럼 잠을 좀 잘 자거나 뭐 요런데 정신과 약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건강관리 아니겠습니까? 건강관리. 물론 뭐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약을 먹을 수도 있고, 혈당이 높은 사람은 그러니까 당뇨약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을 또 조절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좀 더 줄여줄 수도 있죠. 결국 그런 과학기술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결국은 스트레스의 관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너무 빡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의 감정적인 스트레스. 그렇지만 이 인식하는 부분의 감정적인 스트레스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스트레스를 지금 우리 몸이 알아서 해결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 몸이 항상 감사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방법들이 뭐가 있냐? 바로 이런 건강관리를 위한 부분과 우리의 마음의 관리를 위한 부분, 이 관리를 위한 부분에 뭐가 됐든 그건 다 좋은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환자분 중에는 저한테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참 운동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정말 제 몸을 좀 이렇게 좀 그냥 간신히 위로해 줄 정도로 그렇게 운동은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멍 때리면서 넷플릭스나 뭐 이런 어떤 뭐 디즈니 플러스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멍하게 보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생각을 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그런 넷플릭스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멍하게 만드는 그런 배경,
효과, 그런 시각이나 청각을 하는 효과를 보고 막 골똘히 생각해서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멍 때리는 게 목표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멍 때릴 수 있으면 참으로 좋으련만, 저도 보면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인지 그냥 멍 때리려고 하면 그냥 온갖 잡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너무 많이 떠오를 때는 뭐 저도 뭐 당연히 기술을 이용을 하죠. 뭐 약을 이용한다든지 뭐 그러긴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멍 때리는 시간을 좀 많이 좀 저한테 주려고 노력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또 제가 볼 땐 저보다 더 다양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변 분들 보면 참 취미생활들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취미생활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좀 빈약한 편이에요. 빈약한 편. 뭐 취미생활을 그렇게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사실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만, 저는 뭐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꽤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결과를 좀 낸 부분이라서, 넷플릭스가 없었을 때는 다른 영화라도 그냥 이제 틀어놓고 멍 때리는 뭐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도 저는 뭐 이 부분은 30대 후반부터 꾸준히 계속 해오면서 정말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괜찮지만 저도 좀 건강 염려증이 있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밝혀지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일단 저는 저부터 먼저 따라해 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괜찮네.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러는 건데요. 개인적인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트레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만큼을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인식을 줄이는 방식, 쉽게 말하면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식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내가 덜 느낀다고 생각하게 하는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게 이 스트레스,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에 이런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우리 신체가 받는 스트레스들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그게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멋진 휴식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나를 규칙적으로 재우는 것일 수도 있고, 나한테 내 몸 여기저기 좋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줄어들게 하는 겁니다. 줄어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